더울 거라는 예상인데 큰일이니. 근데 큰일은 큰일이고 사는 건 또 사는 거고.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사실은 작년과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악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제가 사실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방송국에서 한 30년간 기자 생활하면서 그리고 환경 영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 왔고 그게 매년 지금 제작을 해오고 한 30편 정도 좀 넘게 만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남들은 이제 그 학문을 통해서 배울 걸 저는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느낀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 부분하고 다시 내가 이제 뒤늦게 학교를 다시 가면서 느낀 부분하고 같이 버무려서 여러분들이 사는 인문학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문학 강의고 불교 강의고 또 살아가는 강의고 그런 이야기들인데 아마 여러분들 연배가 약간 있으신 걸로 지금 보이는데 충분하게 청춘은 그 말 속에 청춘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 속에 같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들이 같이 오늘 이야기될 겁니다. 1시간 하면 되겠죠? 네. 1시간 하고 맛있는 점심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좀 하겠습니다. 네. 앞에 혹시 저기 이쪽에만 조명을 좀 켜줄 수 있습니까? 화면을 잠깐 보면서 오늘 강의는 그 화면과 함께 영상을 몇 개 제가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해요. 네, 이래도 되겠죠? 네. 잘 보이죠? 자, 저 보신 분 있습니까? 예. 어디서 보셨을까요? 아래 톨도 봤어. 아래 것. 출판 기념회에서도 봤습니다. 출판 기념회에서도 방송이. 네. 아이고 그날 저녁도 못 드시고 그죠? 우리는 먹었어요. 다 먹었는데요. 아 드셨습니까? 아이고 저는 그 많은 분들이 저녁도 안 드시고 앉아 계셔가지고 신경이 쓰여가지고 빨리 끝낸다고 생각했는데 자 오늘 이런 내용으로 짧게 좀 하겠습니다. 생각의 오염 그리고 하나뿐인 지구 이 안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풍경하고 다 들어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생각이 맞는지를 생각을 해보지 않고 그냥 끌려나는지 살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고통이나 그리고 전 지구적인 기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울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찍은 영상들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요거는 단풍잎이죠. 누구든지 다 알고 있죠. 이 단풍잎 무슨 단풍잎 같습니까? 그렇죠. 감나무죠. 그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풍잎 중에 감나무입니다. 감나무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너무 예뻐요. 특히 그 햇살에 딱 비춰보면은 잎맥들이 너무나 살아있어요. 색깔이 이게 빨간색, 노란색 같은데 이 하나에 온갖 색들이 사실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색깔은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우리는 그 가시광선에 있는 스펙트럼만 색이다 하고 빨주노초 파란보만 색깔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고 있으면은 그 안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궁무진한 색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특히 요즘 과학 기술이 너무나 최첨단을 걷는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은 인간 중심으로 사고를 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작 도토리 하나를 만들 수가 없어요. 도토리는 물과 땅만 만나면 싹을 틔웁니다. 그 말은 도토리 하나라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거대한 도토리가 나무가 될 수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도토리 나무 그냥 베어버립니다. 아무 죄책감 없이 그냥 베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사실 살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먼저 하나 좀 영상을 짧게 한 4분짜리 영상인데 지금 제가 영화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사실은 맨날 며칠 지금
밤늦게까지 이 작업을 하다 보니 제 얼굴이 약간 초췌하게 보이실 거예요. 이 작업 때문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익을 하기 위해서 해외를 좀 다니고 왔었는데 보시고 바로 이야기할게요. 한번 보세요. 니카라구아라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 거대한 틀 앞에서 아주 무너질 때, 그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졌어. 나무는 가식이 없어. 나는 언제나 진실을 얘기해줘요. 주고 또 주고. 존재는 이것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도 모르는 산소를 만들어서 세상에 보급하고 세상을 끝나는 게 좋지 않나. 모두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지. 땅도 살아서 움직이고 나도 움직이고 바람도 움직이고 가지도 움직이고 숲도 움직이고. 지구에 왔다가 내가 심은 나무들이 다른 사람한테 그늘을 만들어주고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나무는 또 나무들의 삶을 영위하고 그럼 그것처럼 더 바랄 게 뭐 있어. 한 나무에 자랄 때까지 내가 못 살지만은 제발 그렇게 살아달라. 그 영원히 너무 필요한 것을 내가 발견해요. 그러니까 침이 나와요. 거기서 혼자 산에서 둥실둥실 춤을 출 거니까 너무 궁금해서 그것이 대가 없는 사랑을 처음 느껴봤어요. 오감 하나에 더해서 육감이라는 걸 키웠을 때 자연은 정말 끝없이 많은 재미를 주고 지식을 남겨주는 것 같아요. 그 언어가 하나의 시어를 통해서 내 영혼을 이렇게 자꾸 일깨우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가시 뒤에 있는 비가시적인 것이 더 커요. 인간이 진화한다면서 전진퇴양하는 것이 보여서요. 이렇게 사람들이 지구를 갉아먹고 있구나 하는 것은 알아요. 보여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영화 작업 중인데요. 사실은 오늘
요 보시면은 대가 없는 사랑이라고 나와요. 대가 없는 사랑.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영어죠. 잘이고 그 대가 없는 사랑을 느껴본다. 이분은 느껴봤다라고. 저하고 작년에 그 미국으로 가신 지가 지금 56년째입니다. 56년인데 작년에 처음으로 통도사를 잠깐 오셨어요. 그때 저하고 인연이 돼서 잠깐 만났는데 보자마자 그래요. 지감독은 나무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이렇게 질문이 오래요.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분이 먼저 저한테 질문을 들어보려고 나무하고 이야기하는 게 제 꿈입니다라고 하니까 나무는 나무마다 사투리가 다 있어요. 그 말은 나무의 주파수를 알아챈다는 거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 돌고래의 주파수를 잘 모르거든요. 코끼리의 절을 잘 몰라요. 호랑이의 으르릉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그러다가 약간 듣는 순간 온몸에 뭡니까? 박살이 확 돌면서 공포해져. 그만큼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오감을 딱 확장하는 순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보여요. 근데 이분은 그걸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그냥 무속인이 하면은 그런가 하지만 이분은 노벨 그 생물학상을 받을 정도로 후보군에 들어갔던 생학자입니다. 그러면서 니카라구아라는 나라의 그 여의도 면적이 한 17배 되는 땅을 사서 거기에 나무를 지금도 심고 있습니다. 100만으로 나무를 심는데 그걸 왜 하시냐? 지구가 아프다. 그래서 지구에 산소를 공급하겠다. 산소 공급하면은 나무를 심는 것 자체도 지금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100살을 사시든 150살을 사시든 나무가 우거지게 자랄 때까지 사시지 못하거든요. 그럼 저는 이분은 공주님이라고 그러는데 고종의 손녀예요. 공주님이 그 나이 나무가 클 때까지 사실 수 없잖아요 하면은 그러면은 내 이외의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나는 당장 내일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땅은 누구한테 가도 아무 관계가 없다. 대신 아픈 지구를 그냥 보고 넘길 수는 없다. 그러면서 나무를 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무가 열심히 나무를 심어요. 하루에 몇천 그루를 심다 보니까 연세가 87이십니다. 39년생이십니다. 39년생인데 아무리 건강해도 말을 타고 다니셔도 몸이 안 좋으면은 어떤 몸이 한계가 있거든요. 1000여 그루 정도는 나무를 하루 심다가 몸이 굳어가지고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언덕에서 몸을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집까지 온대요. 그처럼 이 작업을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냥 내가 할 일이니까 한다.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굳이 애를 쓰지 않으면서 애를 쓰는 거죠. 애를 쓴다는 것은 나를 희생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가 없는 사랑이라고 그러고 대가 없는 사랑을 느껴봤을 때 눈물이 나고 춤이 절로 나거든요. 우리가 저도 춤을 굉장히 못 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춤추고 싶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춤 잘 추는 분들은 이게 다른 이야기로 들어들리는데 저처럼 춤 못 추는 사람이 춤추고 싶을 때 저는 혼자 춥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같이 굉장히 무더울 때 산에 홀로 가서 폭우가 내릴 때 저는 혼자서 춤추고 너무나 그 폭우가 살갗에 닿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게 내가 이 땅에 이 지구에 나타나서 태어난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감축을 내한테 선사했지. 하여튼 그 이분이 이제 그렇게 살고 계시고 하면서 지금 이 땅을 어떻게 할지에 관계없이 대가 없는 사랑으로 세상을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만큼 살겠다.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3월 달에 제가 한 달에 가서 지금 뉴욕에 사시면서 니카라구아에 땅을 사가지고 이제 나무를 심고 또 뉴욕에 돌아와서 사시다가 그렇게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는데 이제 이런 분이 세상에 존재를 한다는 거고 그리고 한 달하고 저번 달에 한 2주간 2번 촬영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느낀 게 계속 대화를 해요. 이분은 저보다 체력이 더 좋습니다. 제가 하고 딱 30살 차이가 나거든요. 훨씬 저보다 체력이 좋아가지고 밤새 대화를 합니다. 밤새 대화를 하면서 지금 저 개울물 옆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요정들의 소리가 들리느냐라고 해요. 저한테.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거든요. 저는 안 들리고. 저는 제 오감은 아직 열리기 전이라서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점도 알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자세히 들어봐요. 그래 이래요. 들린대. 어떻게 들립니까? 애기들 소리, 여자들 소리, 남자들 소리, 노인들 소리, 청년들 소리, 온갖 사람들이 잔치하듯이 그 나무 주변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무서움에,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없거든요. 제가 뛰쳐나가서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반딧불이만 요정처럼 반짝반짝하고 있어요. 수만 마리 반딧불들. 저는 그걸 요정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데, 근데 들린다는 거죠. 근데 자신도 예전에는 그 소리를 듣기까지는 그 공간이 처음에는 들리기는 들리는데, 밖으로 나가면은 조용하대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면은 보란 듯이 지잘거리고, 또 나가면은 조용하고. 이게 한 1, 2, 3년 동안 반복이 됐는데, 어느 날 들려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가볍게 나갔는데 그 소리가 그대로 들린다는 거죠. 그 말은 그 공간이 그 나무와 여러분들 그 도깨비라 해야 되고 귀신이라 해야 되고 요정이라 해야 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공간과 그 존재들이 자신을 받아들여 준다는 거예요. 그 공간과 하나가 된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워낙 사물과 자연과 경계를 짓다 보니까 내가 있고 내 피부를 경계로 해서 자연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 과학적으로도 너무나 많이 증명된 것 중에 하나가 이 공간,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있지 않습니까? 혹은 진공요요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계가 없거든요. 근데 경계가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경계가 있다는 생각조차 안 해보니까 그 공간에 스며드는 거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은 하나의 그냥 하나일 뿐이지 네가 있고 내가 있고 이런 개체가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워낙 똑똑한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지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걸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경계를 못 짓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의 소리를 못 듣고 사는 거죠. 우리가 저 프랑스 철학자 중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팡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읽어보신 분들 계시겠는데 팡세,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좀 이해하려고 한밤중에 다시 나와서 막 여러 가지 우주를 쳐다보자, 밤하늘을 쳐다보면 그 팡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주를 쳐다보면서 이 끝간데 없는 무한한 우주에 이 끊임없는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무섭지 않습니까? 도저히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 해석이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부터 학문을 만들어요. 이해할 범주를. 내가 이해할 범주만큼 학문을 자꾸 만듭니다. 생물학이면 생물학적으로 만들고,
역사면 역사로 탁탁 두 자르듯이 구분을 짓는 거죠. 경계를 탁탁 짓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해할 만한 부분이 이거다 하면서 거기에 집중합니다. 이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학문이라는 게 가면 갈수록 안과만 해도 의학에도 예전에는 의학이라 했어요. 의학과 정말이 다르지 않았는데 요즘 의학만 따로 있고 그중에 동양 한의학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의학 중에서도 안과도 있고 다 치과도 다 달라요. 그리고 안과만 해도 너무나 많은 세 분야가 들어있어서 그 안과의 전문 분야가 아니면 그 안과 의사들이 다른 분야는 그 진료를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전문적으로는 알지만은 전체를 잃어버린 거죠. 우리는 너무나 전체를 잃어버리고 아주 부분적인 마음을 가지고 전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의 오염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디테일하게 현미경으로 들어가 보면서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볼 줄 아는 힘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분은 1960년대에 전자현미경으로 세포를 들여다보면서 생물학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세포를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염색체 DNA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염색체 DNA만이 아니고 여기에 우주의 원리가 움직이고 있네, 똑같네 라고 느끼면서 생물학을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나무를 심고 계시고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은 그냥 나무 한 그루 심는 것이다 라고 결정을 하신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조금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에 그냥 끊으셔도 됩니다. 이게 끊으는 게 더 보기 좋습니다. 예, 화면이 잘 보여야 됩니다. 여기 한국이죠, 그죠? 일본, 한국, 중국이고 여기 호주고. 자, 어느 무슨 성입니다. 이게 아마 나라가 세 개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경계를 지을 모든 게 하나의 큰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우리가 경계로 지으면서는 무수한 존재들은 서로 얽혀 있다는 이야기가 같은 거예요. 그 얽히고 설킨 것을 다 해결해 보면은 결국 하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밀양 삼남진에서 어느 새를 한 마리 잡았어요. 새를 한 마리 잡아서 이놈을 날려보냈더니 이렇게 9월달입니다. 이렇게 날아서 태평양을 종단을 합니다. 쭉 일본, 오키나와 쭉 날아서 필리핀을 지나서 파푸아뉴기니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시리안으로 날아서 호주까지 날아갑니다. 어느 새입니다. 호주가로 내려가서 여기에 머물지도 않고 다시 북상을 합니다. 다시 북상을 해서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필리핀에서 한겨울을 납니다. 그리고 대만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다시 원래 날아갔던 자리로 돌아옵니다. 무슨 색깔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색이에요. 동화책에도 많이 나옵니다. 제비, 그렇죠. 제비입니다. 제비가 지금은 너무 보기 힘들어졌는데 이 제비가 강남을 갔다 온 제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강남이 어딜까요? 라고 그 의문에서 이 다큐멘터리를 몇 년 전에 했었습니다. 여러분 강남이 어딘지 알았습니까? 서울 강남입니까? 그 강남이 사실은 양쯔강 이남이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동안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됐는데도 근데 그걸 의문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제비가 16g밖에 안 됩니다. 몸무게가 16g. 16g밖에 안 되는 제비가 밀양 삼남진에서 새끼를 놓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기 전에 폭염이 끝날 갈무렵이면 제비는 한 곳에 모입니다. 주로 모이는 데가 제주도에서 모여요. 그리고 무더기로 모이면 수십만 마리가 모여서 한꺼번에 내려갑니다.
근데 이놈이 강남이 어딘지를 보니까 이렇게 가서 필리핀에서 겨울을 지내는 거죠. 필리핀이 강남이고요. 그리고 3월 3일 날 따뜻한 불과 바람이 살짝 불어오기를 올 무렵에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선의 색깔이 조금 다르죠. 똑같은 둥지에 이 16g밖에 안 되는 놈이 똑같은 둥지에 그대로 돌아온 거예요. 귀속 본능이 너무 뛰어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둥지에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해 다시 새끼를 기릅니다. 독립을 시키고 똑같은 경로로 이렇게 다시 2년 연속으로 이놈이 돌아온 거죠. 사실은 이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기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이놈들 기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놈만 이제 이런 경로고 삼양진에서 또 다른 재미들을 해보니까 이 경로가 아니에요. 같은 동네에 산다고 이동 경로가 같은 곳으로 갔다 오지 않더라는 거죠. 어떤 놈은 이쪽으로 가요. 베트남으로. 어떤 놈은 양치가 미남으로. 그 재미들을 전부 엮어보니까 강남이 일단은 이렇게 돼요. 강남이. 자, 제비 한 마리가 그것도 삼남진에 오는 제비 한 마리만 보더라도 제비로 인해서 연결되는 지역이 국경이 우리는 국경으로 비자가 있어야 되지만 제비한테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제비가 삼남진에만 살겠습니까? 한반도 전역에 삽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엄청나게 많은 제비가 살고 일본에도 살고 몽골에도 옵니다. 그리고 유럽에도 살고 미국에도 살고 이 제비를 연결하면은 지구에서 그 속성 연결 안 되는 곳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이미 세상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비만 삽니까?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새들이 그 경로로 다 이동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들은 서로 연관되게 볼 수 있는 구도이고 서로 연결 지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쪽을 한번 볼게요. 보십시다.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끝마칠 쯤 되면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제비집이죠. 제비집입니다. 예. 제비집인데 제비의 새끼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죽었을까요? 말라 죽었죠, 그죠? 왜 말라 죽었을까요? 제비는 원래 사람 곁에 살아요. 왜 그럴까요? 워낙 연약하기 때문에 뱀의 집중적인 먹잇감입니다. 그 뱀이 올라오는 곳에는 제비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어슬렁거리는 뱀은 잘 나타나지 않죠, 그죠? 근데 옛날 초가집이나 구렁이는 다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는 사람 곁에 있어야만이 생존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농촌이 이제 거의 다 망가지고 농촌에도 제비는 논이 있어야 흙을 물고 가서 종이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농촌에 가도 흙을 물 논이 거의 잘 없으니까 종이를 짓기도 힘들고 그러면서 농촌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고 근데 같은 사람이라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직 계시잖아요. 할머니가 홀로 사는 초가집 시골집에는 제비들이 둥지를 틀까요, 안 틀까요? 할머니가 사는 곳에는 둥지를 잘 틉니다.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 곳에는 제비가 둥지를 안 틉니다. 뭔 차이일까요? 할머니는 아침에 기상을 하시면은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주변에 그냥 돌아다닐 수 없을 연세가 될 때가 돌아다녔어요. 근데 할아버지들은 행동 반경이 좁고 잘 안 움직이십니다. 그게 남자 여자 차이 같아요. 저도 저를 보면 참 게으르거든요. 실제 그래요. 제비는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돌아다니고 인정이 많은 집에만 둥지를 틉니다. 그래서 흥분얼굴하는 그게 나왔고. 네. 근데 이 제비들이 더 이상 둥지를 틀 수 있는 곳이 줄어들고, 근데 아까 삼남진이라 했지 않습니까? 삼남진도 이제 시장에 들어서고 거기가 농촌이 잘 없어요. 근데 제비들이 옛날 기억에 따라서 돌아왔는데 둥지를 어쨌든 털을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근데 옛날같이 기와집이나 이 초가집이나 둥지 틀면은 그 시원해요. 시원해서 한여름 삼복더위에도 제비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비를 잡아서 이 배를 탁 만져보면 제비는 뜨끈뜨끈해요. 사람 몸이 36.5도지 않습니까? 제비가 한 42도 정도 있어요. 그만큼 이 보면 난로입니다. 조그마한 난로인데 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난로가 다 손에 있는데, 근데 지금 삼남진에 이런 데는 시장 통에 초가집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게 있습니까? 시장 그 처마가 있잖아요. 이 플라스틱하고 이게 그 천막. 근데 거기에 복사일이 해가 뜨면은 60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비는 습관, DNA의 그 각인된 습관대로 자기 패턴대로 둥지를 트는데, 그러니까 3월 3일 날 와서 그때부터 둥지를 짓기 시작. 그때는 덥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5, 6월이 넘어가면 이 폭염이 60도가 있는 만큼 제비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죠. 번식을 못하는 겁니다. 둥지는 틀때 번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구의 지금 기후가 문제가 심각하고, 제비는 서식 환경도 심각하게 문제가 돼요. 근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제비가, 여러분들 어릴 때 아마 기억 속에 여기 계신 분들 상당수는 제비에 대한 기억이 계실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비가 100마리가 살고 있었다면 지금은 95마리는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어요. 왜? 살 곳이 없기 때문에.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제비들을 저희가 보면서 그 통계를 내보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비는 제비 없다고 뭐 사람 못 사나? 이름으로는 간단해요. 못 살지 않죠. 근데 사람과 제비는 어떤 식으로든지 연관이 되게 지금까지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당장에 발견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없어도 문제가 없어라고 막연하게 생각해 버리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요거 또 다른 습관마리를 제가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요새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건 한번 보셨을 거예요. 도요새라는 겁니다. 도요새예요. 그 노래는 아시는데 도요새를 보신 분은 잘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높이 나르기 때문에. 그리고 먹이를 먹거나 쉬는 것도 갯벌에서만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이제 부산이나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 절대 볼 수가 없는 새예요. 도요새는 엄청나게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이놈의 뿌리는 이렇게 약간 끝이 살짝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큰 뒷뿌리도요. 뿌리가 큰데 뒤가 살짝 굽었다 그래서 큰 뒷뿌리도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요새가 특이한 게 가락지가 있죠. 이놈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사람처럼 결혼한다고 뭐 가락지를 제대로 만들어서 낀 것도 아니고, 그죠? 누군가는 만들어서 끼웠을 거 아니거든요. 이게 2006년에 낙동강 하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설방 멀지 않은 낙동강 하구에서 이놈이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노란색, 파란색, 흰색, 빨간색 이런 색깔, 형형색 세 개의 가락지를 끼고 발견이 됐어요. 자, 어디서 날아왔을까? 누가 이
다락질을 매달았을까? 이제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적을 하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3년을 좀 고생을 했습니다. 자, 이놈을 추적하니 뉴질랜드가 나와요. 뉴질랜드의 어느 학자가 이 도요새를 잡아서 다락질을 끼우고 날려보냈습니다. 날려보낼 때가 3월 17일 날 날려보냈어요. 3월 17일 날 날려보내니까 이놈이 쭉 한반도 태평양을 따라서 북상을 합니다. 종단을 쭉 하는데 이 파푸아뉴기니 섬에도 머물지 않고 그대로 북상을 합니다. 그대로 북상해서 먹지도 쉬지도 자지도 않고 한반도 깃불까지 나와요.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나와요. 도요새가 이놈은 300g이거든요. 몸무게가 300g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둘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손 안에 싹 들어오죠. 한 번도 쉬지도 먹지도 자지도 않고 딱 도착합니다. 도착할 때 출발할 때 300g이 조금 넘었는데 도착할 때 몸무게를 재보니까 200g이 안 돼요. 그 말은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오직 나르는 데 썼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위장과 창자를 태화를 시켜요. 날 때는. 그러니까 소화 기능 자체를 없애고 그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날 수 있는 데 쓰는 거죠. 자, 이렇게 힘들게 날아왔으면 한반도 깃불에서 쉬면 되는데 그래서 도요새는 날아오면서 극도의 허기가 되기 때문에 100마리가 이동을 시작했다면 50마리는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그만큼 생사를 비행이에요. 근데 여기 쉬면 되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도요새는 뿌리를 이 다리부터 다 착륙을 해야 되는데 뿌리부터 갯불에 탁 꽂아넣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이해되죠? 흙이 저원적 많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 어릴 때. 요즘은 배고프더라도 선배들 다니고 배 골마본 사람만이 배 고픈 사람을 심정을 이해를 하거든요. 저도 배를 골마본 경험이 몇 번 있어가지고 도요새 이 예정을 들으면서 이해가 조금 돼요. 약간은 돼요. 근데 이놈이 여기서 또 한반도 갯불이 왜 한반도 갯불로 날아오느냐? 그만큼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갯불입니다. 그게 사람들한테도 여러 가지 조개든지 백합 뭐 이런 것들이 오지만은 이 사람 이전에 이런 생물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쉬면 되는데 한 2달을 여기서 있다가 다시 날아올라요. 5월 1일 날 다시 날아올라서 일본을 거쳐서 알래스카까지 날아갑니다. 여기서 새끼를 쳐요. 이제 새끼를 쳐가지고 여기서 새끼를 독립을 딱 시키자마자 또 여기서 알래스카는 추워서 못 견뎌요. 추워서 못 견디니까 바로 종단을 하면서 하와이도 그치지 않고 곧바로 내려옵니다. 왜 내려오느냐? 이런 섬들에 앉으면 되는데 이런 섬들에는 갯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요새는 갯벌에 있는 먹이에 적응 진화가 되기 때문에 갯벌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제가 이제 위대한 비행이라고 비행의 명칭을 붙여서 영화로 만들었었는데 그 위대한 비행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위대한 비행을 하면서 이놈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면서 파푸아뉴기니, 호주와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여기 캄보디아 다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 중국, 한국, 시베리아, 알래스카 아지를 하면서 촬영을 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도요새하고 인연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많은 생물 종들하고 심지어 사람들하고도 너무나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에서는 이 도요새가 마오리족이라고 있습니다.
이 마오리족들이 이 도요새를 조상신이라고 해요. 조상새. 왜? 마오리족들이 이 태평양 연안에 심지어는 하와이에서 이렇게 흩어져 살다가 대항해를 합니다. 우리는 대항해는 유럽에서 알래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만 대항해라고 하지만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항해를 하면서 발견한 것이 뉴질랜드거든요. 그게 8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때 여기에 섬이 있는 것도 모르는 상태였어. 새들이 날아갔거든. 그 곳으로 새들이 날아가는 걸 발견했어요. 저 새들이 날아가는 곳은 뭐가 있다라고 해서 그 새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뉴질랜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뉴질랜드는 아오테아로와에서 길고 흰 구름의 땅이 거예요. 도요새가 날아가는 길고 흰 구름의 땅. 그러면서 그 도요새를 조상의 새에서 지금도 섬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리고 알래스카에도 사람이 살아요. 이누이트족이라고 해서 여기 사람들은 도요새가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식량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날기 위해서는 도요새가 날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기름기를 찌워야 날 수 있거든요. 이 도요새가 날기 전에 잡아서 보면은 온몸에 기름덩어리. 그러니까 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이 사람들은 도요새가 날기 전에 잡아야 돼요. 잡았어. 자기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한겨울을 나기. 이 사람들의 식량이든 조상이든 엮여 있는 거죠. 사람도 그렇고 또 이 도요새는 없으면 또 살 수 없는 종들이 끄막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새 한 마리를 기준으로 봤어도 어울려서 엮여서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설명하기보다는 그 위대한 비행 짧은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고편이 있는데 전체를 한 편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은데 시간인지라 짧게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게 서로 엮여 있다는 걸 이야기해드리고, 자, 이 엮여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지를 요거는 저기 기후 지금 여러분들 장마가 다시 오면 다행인데 장마가 다시 온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죠? 장마는 두 번 오지 않거든요. 한 번의 장마가 아니고 사라졌다가 다시 온다는 이야기고, 그러면서 빨리 사라지면서 이 참을 수 없는 무더위 작년에 기억하십니까? 우리 기억은 있습니다. 편리하게 잊어요. 불편한 건 기억하기 싫어요. 작년에 사실은 기록적인 폭염이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 이미 그 참을 수 없는 기록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분들하고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이 한 바퀴가 1년입니다. 1년 지구 평균 온도입니다. 1930년대, 40년대 2차 대전이 이제 막 끝날 즈음에 이제 서서히 빨간색이 살짝 나타나죠. 막 새벽적인 울림도 지나고 2000년도가 넘어서면서 벌게집니다. 그죠? 이게 그 미 항공우주국에서 만든 그래프예요. 이게. 자, 작년이 2004년도 넘어가 버렸어요. 잠깐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00년 넘은 지구, 이게 이제 기상 관측 이래 지금 통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6.25 사변이 일어나고 새마을운동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 시점에 이미 지구는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석유자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이 최고로 무더웠다. 갈수록 무더워지고 무더위가 너무 극심해지고. 자, 이 이야기인데 어이구야, 시간이 쑥 가버렸네요. 10분 남았어. 이래 되면은 제가 요거는 지금 엊그제 고등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2시간, 3시간짜리 강의를 좀 하다가 온 건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고 요걸 해서 이제 간단하게 밥대를 놓치면 사람이 기분이 나빠집니다. 자, 생태적인 풋프린트, 그게 발자국이 생태 발자국이에요. 생태 발자국인데 보시면은 세계 지도 같은데 조금 다르죠, 그죠? 각 나라별로 우리가 얼마나 이 지구를 위해를 가하고 있는가 이거거든요. 자, 미국 한번 볼게요. 미국입니다. 여기 빨간 미국 같은 경우는 뿔다 못해 금불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딥레드라고 했는데 지금 같은 지구가 이만큼이 있어야 유지가 돼요. 자, 유럽 대부분의 나라거든요. 소위 말해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평온하게 산다는 이야기가 그냥 대가 없이 사는 게 아니고 뭔가를 대가를 치른다는 이야기. 자, 한국, 일본 보시면은 우리나라 영토에 비해서 비대해요. 그죠? 네. 중국은 이게 몇 년도 지나가지고 중국도 이미 금불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적도입니다. 적도 위에가 비대하고 적도 아래를 보면은 외소해요. 이게 남반구, 북반구의 불평등입니다. 이 지구 전체로 불평등, 빈부의 차, 이게 심각하게 있는데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남반구입니다. 그리고 부산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 그 쪽방촌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쪽방촌에 일요일 지금 낮에 선풍기 한 대로 견디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그 에어컨 바람을 쐬우면서 그게 이 감정이입이 잘 안 됩니다. 공감이 안 돼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문제는 지금 가속화되고 있지만은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이유는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가 자연하고 분리되어 있다는 공감 능력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 세력이든 기업 세력이든 이 국가 세력이든 이게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CO2를 줄이려면서 어디서 회의를 합니까? 유엔에서 아니면 아주 좋은 호텔에서 회의를 해요. 공감을 잘 못해요. 그리고 공감을 키울 수 있는 교육도 잘 못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남 이야기 하듯이 하다 보니까 계속 이익단체의 불로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연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연이다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을 한 번도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생태적 불교라는 불교환경연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불교를 하다 보면은 세상은 큰 하나의 덩어리거든요. 그 말은 세상이 자연이고 자연이 내가 자연이고 자연이 내가 하는 이야기.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더 들어가 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 오감으로만 세상을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만 평가하려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이는 것은 우리 스펙트럼 안에 가시광선인데 적외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중에 우리가 아는 이 가시광선은 그 모든 광선의 바늘 하나에
입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세상의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터무니없는데 그 터무니없는 걸 세상의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고 휘두르고 있는 게 지금의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요걸 그래서 불평등이라는 게 돈이 많다 적다만의 개념이 아니고 남녀간, 세대간, 나라간 온갖 불평등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물론 나라들도 있지만은 요걸 하면서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가 더 궁금하면은 오늘 영화를 많이 가져왔는데 말씀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컨트리 나라별로 오버슈트 그러니까 그 과잉 소비를 하는 날 올해입니다. 2025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남한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영토가 무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토 안에서 어쨌든 우리가 무역을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그 영토 안에서 5,200만의 우리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식량, 자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1년 동안 써야 되지 않습니까? 365일간 써야 되거든요. 근데 365일간을 우리나라가 써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같은 소비로서는 얼마 만에 모든 걸 소비를 하느냐 이걸 나타내는 지표예요. 자, 그걸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1월달이고 카타르라는 나라는 사막 도시죠. 석유가 많이 납니다. 카타르라는 나라는 2월 6일 날 365일 1년 먹을 것을 2월 6일 날 다 써버립니다. 그죠? 다 썼습니다. 왜? 원래 카타르는 사람이 살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사막만 있고 물도 없고 제대로 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타르는 거기에 맞는 인구가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365일 동안 그동안 써왔는데 어느 날부터 쓸 수가 없이 2월 6일 다 써버려요. 왜냐하면 사막에는 인구가 극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낙타하고 그 적은 물을 이용해서 먹을 수 있는 정도로만 살았어요. 360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자 봅시다. 2월 17일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몽골리아, 에스토니아, 쿠웨이트, 바레인, 미국, 오만, 아랍에미레이트나 덴마크 이를 쭉 가요. 우리가 잘 산다거나 아니면은 사막 국가들입니다. 주로 리투아니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기가 러시아도 이렇고 우리나라가 4월 9일 날 다 써먹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4월 9일이잖아요. 1년은 365일이고 12달이면 4월 9일이면 8개월 가까이를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우리는 8개월을 단식을 해야 됩니다. 원치 않은 단식을 해야 그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음식이 나오잖아요. 문제는 없거든. 그렇다면 이 기준에 따르면 저 음식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년 걸 땡겨서든 다른 나라 걸 뺏어오든 그걸 무역이라는 이름으로 교류를 한다는 이름으로 뺏어오든 땡겨오든 그 집으로 치면은 빌리는 거죠. 은행에 빌리다가 제2금융권으로 넘어갔다가 사채 시장으로 넘어갔다가 사채 압력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중이죠. 왜? 당장이 문제가 없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내일 된다 해도 우리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생각은 지금 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뇌는
잘 구분을 안 합니다. 그냥 지금 당장에 편한 대로 편리한 대로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여기서 불평등이 나오는 게 세대 간 불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땡겨 쓰는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미래 세대가 살아가야 될 터전에서 뺏어나요. 땡겨 쓴다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점잖은 이야기고, 은행을 트는데 안 빌려줘요. 그럼 은행을 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은행 강도를 했는데 그 은행이 어디 은행이냐면 미래 세대가 해야 될 은행을 우리가 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한 생태계 발자국이라고 이야기한 게 지구가 지금 현재 상황에 지구가 몇 개가 있어도 모자랄 상황이다. 이제 이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어쨌든 이 이야기를 두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다 느끼고 이미 많이 듣고 지겹도록 귀가 깍지가 않도록 다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결론은 늘 이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 제가 고종의 손자라는 분을 말씀드렸죠.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무를 보고 있으면 저 나무가 작년에 그 나무가 아니다. 작년에 이맘때 꽃을 피우면 벌들이 와서 꿀을 모으고 다 했는데 올해 꽃이 필 시기에 꽃이 안 핀다. 그리고 잎이 피어야 될 시기에 잎이 안 피고 갑자기 다른 계절에 잎이 피고, 잎이 갑자기 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큰 나무에 엄청나게 많은 생명들이 그게 둥지를 통사하거든요. 갑자기 잎이 무성해지면 새들이 둥지를 묻혔습니다. 새들의 둥지는 마른 가지에 둥지를 틀어야 됩니다. 그러면 새들이 둥지를 못 틀면 번식을 못하는 거죠. 이것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느끼고 있으니까 문제가 경각에 달했다. 경각에 달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태평하게 있는 걸 보고 자기가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떡하겠노, 사람들한테 내가 고함을 지르겠나, 야단을 치겠나, 뭘 하겠노.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뿐이다. 그 일이 뭐냐? 지구의 산수를 공급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 개봉해서 곧 나오는 영화 중에 한 분이 백산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백산 아니대 선생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그분하고 이분하고 시대적 상황을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분 두 분의 제가 공통점이 마음이 너무 크다. 그리고 그분 한 이야기가 유언을 해요. 자기 자식한테 유언을 하는데 한 가지 유언이 뭐냐면은, 아들아, 고향 뒷산에 과실나무를 심거라. 그래요. 지금 죽어요. 그 감옥에서 나온 지 3시간 만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분이 3시간 만에 돌아가시는데 과실나무를 심거라. 당장에 내년에 과일이 열려도 못 따먹는데 과실나무를 심는다. 그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주님이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근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자기를 희생한다 생각을 안 해요. 자기를 희생한다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위한다고. 이 일은 나를 위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위하는데 결국 그 큰 마음이기 때문에 세상을 위하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는 경각에 달린 기후위기를 보고 있으면서도 내가 당장에 나는 에어컨을 안 틀겠어. 땀을 삐직삐직 흘리면서도 나는 부채바람에 나무를 싣고 다니겠어. 하루 할 수 있을 거예요. 이틀 하기 힘듭니다. 자기를 위한 일을 하면서 그 일이 남한테 고스란히 바이러스로 적용되는 일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 세상을 위해서 삿대질하고 욕을 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고 그런 분들을 찾아서 재조명을 하다 보니까 지구는 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이 살기가 극도로 악화되는 지구가 잠깐 부일뿐이에요. 그러면서 지구는 다시 돌아옵니다. 어떤 식으로? 생명이 살기 좋은 터전으로 돌아옵니다. 그 분명해요. 대신에 사람한테는 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본 많은 분들이 그래 해요. 그렇더라도 나는 내가 할 일을 그냥 한다. 그래서 오늘 넘어갔죠? 시간이? 좀 해도 해도 됩니다. 10분이 넘을 시간. 마무리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기회가 되면은 좀 더 사실은 그 악마는 디테일이 숨어 있어요. 지구가 위기다라는 이런 디테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악마도 디테일에 숨어 있지만은 천사도 디테일에 숨어 있어요. 그 말은 개별적인 재미 같은 디테일을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그걸 알고 느끼고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디테일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의를 해주신 신재훈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